안녕하십니까? 네, 2025년 8월 12일 일일 업종 동향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6.86포인트, 0.53% 하락한 3189.91의 장을 마감하며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시장은 세제 개편안 불확실성과 미국 CPI 발표에 대한 경계감이라는 두 가지 핵심 이슈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며 결국 코스피 3200선을 붕괴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한 시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상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6.86포인트, 즉 0.53% 하락한 3189.91에 마감하며 사흘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4거래일 만에 3200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4.66포인트, 0.57% 내린 807.1 날을 기록하며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원대 달러 환율은 미국 CPI 발표를 앞둔 경계심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1389.9원을 기록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오늘 시장의 흐름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파란색이 코스피, 하늘색이 코스닥을 나타내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약 600억 원 이상, 코스닥에서 약 150억 원에 가까운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기관은 코스피에서 800억 원이 넘는 큰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른쪽에 코스피 일별 차트를 보셔도 7월 말 잠시 3280선을 넘었던 지수가 8월 초 하락 반전하여 현재 3200선 아래로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대통령실의 세제 개편안 관련 발언이 하락의 기폭제가 되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으며 미국 CPI 발표를 앞둔 경계 심리 또한 시장의 관망세를 짙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막대 그래프는 오늘 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업종들이 상승한 업종이고 왼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업종들이 하락한 업종입니다. 먼저 상승 업종을 표와 함께 보시면 증권 업종이 양도세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1.94%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통신과 보험 업종은 각각 0.79%, 0.44% 상승했는데 이는 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인 방어주로서의 성격이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락 업종을 보시면 경기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오락문화 업종이 1.82%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의료정밀기기와 화학업종은 각각 1.55%, 1.43% 하락했는데 이는 실적 부진 우려와 중국 소비 둔화의 영향이 컸습니다. 핵심 시사점은 투자자들이 경기 민감주를 매도하고 금융주 중심의 방어적인 매수세를 보였다는 것과 이로 인해 업종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주요 상승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KB금융이 1%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전자 순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개별 종목의 상승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KB금융은 1.24% 상승했습니다. 이는 양도세 완화 기대감으로 금융주 전반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고 배당 매력까지 부각되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결과입니다. 둘째, SK하이닉스는 0.75% 상승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호조와 AI 메모리 수요 증가 기대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 현대차는 0.59% 상승하며 글로벌 판매량 증가와 전기차 라인업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는 0.14% 소폭 상승했는데 시장 전반의 하락세 속에서 대형주 중심의 방어적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통해 오늘 상승은 금융주와 반도체 대형 우량주를 중심으로 한 선별적 방어적 매수세가 주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요 하락 종목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막대 그래프는 주요 하락 종목의 등락률을 보여줍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마이너스 5%가 넘는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마이너스 3%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마이너스 퍼센트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상세 분석 내용을 보시면은 두산에너빌리티는 5.62% 급락했는데 루마니아 소형 모듈 원전 SMR 사업의 최종 투자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소식이 해외 원전 사업의 불확실성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30% 하락했습니다. 8월 15일로 예정된 트럼프 푸틴 회담을 앞두고 방산주 전반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 하락했는데 글로벌 제약사들의 실적 부진 우려가 국내 바이오 업종 전반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영향입니다. 이들 하락 종목의 공통 요인은 최근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집중입니다. 따라서 향후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사업 진행 상황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회담 결과를, 바이오 업종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실적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는 미국 증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8월 11일 미국 주요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25% 하락했지만 S&P 500 지수는 0.10%, 나스닥 지수는 0.28%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섹터별 등락률 그래프를 보시면 기술주와 통신주가 상승을 이끈 반면 금융, 에너지, 산업자의 섹터는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의 가장 큰 이슈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될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입니다. 자, 시장은 전년 대비 2.8%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 결과가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할 핵심 변수이기 때문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이크론 주가 급등에 따른 반도체 업종 강세, 트럼프 푸틴 회담 예정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주요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미국 증시와의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이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모두 하락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최근 6거래일간의 변동률 비교 그래프를 보시면 이 현상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주황색 선인 나스닥 변동률은 등락을 반복하는 반면 파란색 선인 코스피 변동률은 지속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디커플링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의 양도소득세 관련 세제 개편안 불확실성, 미국 CPI 발표를 앞둔 강한 경계 심리,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위험 회피 성향 강화가 꼽힙니다. 이는 현재 우리 증시가 글로벌 요인보다는 국내 정책 변수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만 CPI 발표 결과에 따라서는 다시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미국 CPI 발표 결과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시나리오별 S&P 500과 코스피의 예상 변동률을 보여줍니다. 첫째, 낙관 시나리오입니다. 예상보다 CPI가 낮게 나올 경우 S&P 500은 1.5% 이상 상승하고 코스피는 3250선에 도전하는 안도 랠리를 펼칠 수 있습니다. 둘째,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예상치에 부합할 경우 증시는 현재의 박스권을 유지하며 코스피는 3200선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비관 시나리오입니다.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며 S&P 500은 2% 이상 하락하고 코스피는 3100선 아래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주요 경제 일정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밤 CPI 발표를 시작으로 모레인 14일에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시한이 다가오고 15일에는 트럼프 푸틴 회담, 그리고 21일부터는 잭슨홀 심포지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의 핵심 포인트는 CPI 결과에 따른 변동성에 대비하고 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금융주를 모니터링하며 반도체 업종에 대한 선별적 접근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산주와 금리 민감주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브리핑 내용을 총정리하고 투자 전략을 제안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동향입니다. 제 코스피는 3200선이 붕괴되며 사흘 연속 하락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를 주도했습니다. 핵심 이슈는 국내의 세제 개편안 불확실성과 미국의 CPI 발표 경계감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 통신 등 금융 및 방어주가 상승했고 오락문화, 의료정밀기기 등 경기 민감주는 하락했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SMR 이슈로 두산에너빌리티가 급락했고 세제 개편 기대감으로 KB금융이 상승한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일정으로는 오늘 밤 미국 CPI 발표, 14일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15일 트럼프 푸틴 회담, 그리고 21일 잭슨홀 심포지엄을 주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와 디커플링되며 국내 정책 변수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으로는 단기적으로는 CPI 발표에 따른 변동성에 대비해 방어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 이후 금융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반도체와 금융 업종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은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CPI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12일 시장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자, 본 자료는 참조용으로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